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6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메가 불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나오는 신호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폭락을 해도 뒤에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반드시 이번 불장에 바라봐야 하는 섹터 코인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청산맵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59K까지 급락을 하면서 이 뒤에 1월달 같은 경우는 급락 뒤에 횡보가 오래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을 힘들게 했었잖아요. 하지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급락을 한 다음 바로 66K까지 반등을 하면서 알트코인의 상승도 같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 선물 청산맵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반등이 성공을 하면서 보시면은 68K와 69K 라인에 또 아주 강한 이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또 숏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건들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도 단 하루 만에 반등을 하면서 이 펀딩 레이트가 아주 뜨겁게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는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멘텀,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것들을 이 자료를 보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격을 하락을 했을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시장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이 펀딩 레이트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강하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장이 좋고 모두가 아름다운 상황에서 사실 거시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커뮤니티 뱅크 같은 경우는 거의 40% 넘게 급락을 했다가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땡겨 와가지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그만큼 은행 이슈가 기저에 깔려가지고 한동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이유는 거시경제 상황이 언제 우리 시장을 덮칠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인플레이션보다 위에 있는 거는 금융 안정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 시장이 좋아지지 않았을 때 연준에서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 부분이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시장을 안 좋게 만들 거예요. 이 하방 프레셔를 작용을 시킬 거지만 그 뒤에 연준이 나서면서 돈을 풀 거고 그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안 좋다가 올라갈 수 있는 준비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시경쟁의 상황이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전쟁이 난다. 이런 것들을 다 뚫고 전고점까지 올타임 하이를 왔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잘 보셔야 됩니다. 댓글에도 거의 없어졌는데 종종 하락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타임 하이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20K 있을 때 30K 있을 때 40K 있을 때 제 댓글에 하락할 거다 하락할 거다 하락할 거다 하셨던 분들 계속 있는데 잠깐은 맞을 수 있죠. 이렇게 잠깐은 맞지만 투자의 대는 훨씬 더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잠깐 맞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하락을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한참 더 뒤에 있는 그곳에는 결국 이런 것들을 먹고 더 위로 올라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은 자 어제 장이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바로 했어요. 그만큼 에너지가 많다. 이런 것들은 정성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변동성 이런 것들이 거의 80%에 육박할 만큼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랬을 때는 보통은 횡보를 오래 합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1월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직전에 그러니까 장이 막 끌었다가 승인이 되고 나서 되게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 팔려고 하는 GBTC의 손바뀜이 거의 다 끝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께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을 뒷받침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1월달 같은 경우는 GBTC에 비트코인이 유출이 되면서 시장에 손바뀜이 일어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올타임 하이를 찍고 나서 GBTC가 유출이 됐지만 폭이 크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 고래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또는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리테일들은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지만 장이 좋아지지 않았었죠. 잠깐 흔들렸을 때 리테일들은 던지지만 고래들은 그걸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바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되고 거기에 가장 핵심은 블랙록을 필두로 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이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하루에 비트코인을 12,000개 정도 순유입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보시게 되면 오늘 많이 다룰 텐데요.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는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신호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어떤 분들이 조금 아는 척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열리고 이더리움 선물 ETF가 열렸을 때 뒤로 하락장이 시작됐다. 하락장이 될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런 식의 고점이나 이런 것들을 판독하는 걸 볼 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작이 되면은 돈이 못 들어오는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창구 게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파급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 뉴스에 셀더 뉴스가 나와가지고 하락이 오는 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이 아니다. 뒤에 올라가는 걸 봐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거의 18만 개를 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가 이거 보면 약간 배 아플 텐데 너무나 열심히 빚내면서 비트코인을 19만 개를 모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작되면서 레리 핑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비트코인에 18만 개를 모았다. 어마어마한 걸 모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요. 자, 이 파급력은 마이클 세일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S&P 500하고 경쟁을 한다. 그만큼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실제 지표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볼륨 양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ETF 시장에서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이 거래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 이 말은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서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다. 코인 시장이 하락이 와도 그 하방을 받쳐주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는 한 그게 단단하다. 바로 반등을 하고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펜션, 연금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이트라고 했는데 애리조나에서는 실제로 은퇴 자금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넣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 코인 시장에 그러니까 레가시, 그러니까 웹2 세상이죠. 기존의 금융, 은행들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너무나 큰 창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고요. 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가불장이 오고 있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액티브 어드레스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증가하고 있냐? 반감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불장 사이클만큼 올라오고 있다.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뭐냐면 반감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번 사이클의 올타임 하이 까진 안 갔지만 거기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리얼라이즈 캡. 쉽게 얘기해서 올드머니, 그러니까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홀딩하신 분들이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비트코인을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부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자료고 지표고 여러분들께 해석을 드렸잖아요.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고 있고 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오래된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분배를 시작을 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진짜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 왜냐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편견이 없어요. 코인에 대해 편견이 없고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막 삽니다. 민코인들도 막 사요.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나는 이걸 알고 나는 저걸 알고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본인의 대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잘못되면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 수익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날이 선체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수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시기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 국가적으로 연금이 들어오냐 많이 하면서 하나의 상품군으로 너무나 많은 자산들이 돈들이 몰려가지고 블랙록도 웃고 있고 전 세계에는 비트코인을 다 흡수해가고 있는데 이런 기사나 내고 있어요. 엄마 미안해. 비트코인 1억 직전에 폭락. 당연히 빠지죠. 너무나 급하게 올라왔는데 빠지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내면서 개미들이 비명을 질렀다고 해요. 누가 비명을 질러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6K 때부터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아시는 분들인데 누가 비명을 지릅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안 맞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달러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있는 돈이 어디 뭐냐면 원화예요. 원화. 전 세계에서 글로벌로 탑2입니다. 원화가. 그만큼 위상이 대단한 나라인데 이러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기득권, 그 다음에 이 뭔가 알고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면 기사를 내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글로벌 탑2라니까요. KRW가. 그리고 이 달러도 이게 정말 다 미국인들만 하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일부는 분명히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인식 자체가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뭐 한국금융연구원이라는 분이 유튜버 언급이 많아질 때 김치코인 사면 손실이래요. 그럼 어떤 코인을 사야 돼요? 김치코인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코인을. 근데 사면 손실이래요. 유튜브 언급 많아지면. 저한테도 가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댓글을 다는데 맨날 제가 상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락할 때가 유튜버가 이야기를 하니까 하락할 때가 됐다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대체 그런 분들은 언제 코인을 사야 되는지 궁금하긴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금융연구원이라는 분이. 이분 그냥 제 영상 빨리 보시고 코인 시장에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오는 게 더 돈을 버는 이득이라는 거를 꼭 혹시라도 아시면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유튜버가 많이 언급이 돼서 손실이 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유튜버를 잘 골라가지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제 멤버십 분들이 돈이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게 아쉬워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멤버십 분들은 수준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정말 코인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레가시에 있는 대한민국이 못 따라오고 있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보세요. 미국은 너무나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연금이 들어오네 뭐가 들어오네 펀드에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넣네 맞네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꼭 아셔야 되고, 비트코인은 올타임 하이 한번 찍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 알트코인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아시겠지만 늘 비트코인이 좋은 건 맞습니다. 전 비트코인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비트코인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알트코인들도 많이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이거 플러스 이 부분이죠.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을 때는 오히려 알트코인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많이 봐야 되고, 세상엔 돈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증시 대기 자금만 126조 원이 된다고 하고 업비트 거래 볼륨량 자체가 하루에 10조씩 찍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에는 아직도 돈이 둥둥 떠다니는 돈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로도 돈이 정말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하면서 이게 잘 저희가 정립이 돼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더 올라갈 때 돈이 어디서 나오지? 이런 의문이 아니라 돈은 세상에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AI 섹터는 제가 지난번에도 아주 강조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불장에는 AI 섹터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 행사가 있었고 거기 SM 알트먼이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AI가 급등을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 이런 급등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도 AI 섹터 같은 경우는 이번 불장에 반드시 아주 큰 관심을 가지면서 불장을 맞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